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차시 내용입니다. 4차시 내용, 쌍곡선의 방정식 중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은 새로운 개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두 차시에 나눠서 좀 배워볼 건데요. 점근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쌍곡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를 해봤습니다. 타원과 좀 달리 여기는 마이너스였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변이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왼쪽처럼 또는 오른쪽처럼 그림이 표현이 된다라는 특징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식이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양쪽의 그림을 그리고 말았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우선 왼쪽 편에 있는 것처럼 플러스 1일 때는 주축의 길이가 요만큼, 주축 길이가 결국 거리의 차였잖아요. 거리의 차이가 2a가 되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자, 오른쪽의 것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만큼이 주축이 돼가지고 주축 길이 즉 거리의 차이가 2b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죠. 자, 그리고 두 쌍곡선 모두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초점의 X좌표 또는 Y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쌍곡선들이 갖는 어떤 특징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가 유도했던 그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y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만 있는데 간단히 아이디어만 제공하자면 이것을 이항시키면 됩니다. y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을 이제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a제곱분의 x제곱, 그다음 이것이 이항되고 이렇게 이항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a제곱분의 x제곱으로 인수분해한다 생각하시면 앞에 건 1이 되고요. 뒤에 거는 수 취급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큰 무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식을 y제곱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b제곱을 곱합니다. 자, 그래주면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괄호 열고 1-x제곱분의 a제곱인 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죠? 자, 이만큼의 식을 y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루트를 씌워줍니다. 양변 루트 씌워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1-x제곱분의 a제곱, 즉 아래에 있는 식이 이런 식으로 유도된다는 거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해보죠. 무슨 변화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쌍곡선을 동시에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어디 부호가 바뀌겠냐면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또 플러스가 되겠고요. 여기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우변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비슷한 식을 얻는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x가 한없이 커진다고 해볼게요. x가 한없이 커지거나 아니면 한없이 아주 작아지거나 즉 절대값 x가 커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식에서 분모가 한없이 커지게 되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0으로. 그럼 결국 뭐가 남게 되냐면 요만큼의 부분만이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결국은 x의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 쌍곡선이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어떤 직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 가까워지는 직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식의 유도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쌍곡선은 점근선을 갖는 곡선이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식의 유도 과정에서 봤던 것처럼 우변이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동일한 결과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것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우변이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지 간에 두 쌍곡선의 점근선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유도한 것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는 이 쌍곡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표현을 한 이 쌍곡선은 이미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점근선이라는 개념은 점점 가까워진다 그랬으니까 이 검정색 곡선의 부분이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붙어져서 그려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쌍곡선이 우변만 마이너스 1로 바뀌고 A, B의 값이 동일하다 했을 때 결국 같은 점근선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 확인을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같은 점근선을 갖는데요. 자, 그럼 이 쌍곡선을 동시에 그려준다면요. 이때는 Y절편, 즉 꼭지점이 0,B였고 0,-B였으니까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게끔 쌍곡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괜찮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변이 플러스 1이면 검정색 쌍곡선, 그 다음에 우변이 마이너스 1이면 파란색 쌍곡선으로 그려지고요. 실제로 여러분도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두 개의 쌍곡선을 한 쌍이다 그래서 켤레 쌍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쌍곡선을 동시에 그려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관계를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디를 관찰을 해보면 되냐면요. 자, 여기가 0,B다 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길이가 B인 거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점이 A, 0이니까 이 가로 길이가 A인 것도 이해가 되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결국 C제곱이라 했는데 이것을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관찰했을 때 이 길이가 C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타원과 비슷하게 여기 쌍곡선에서는 두 개의 쌍곡선을 동시에 그린다면 또는 이 박스를 이용한다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쌍곡선을 작도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점근선을 그리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러한 직사각형을 작도를 하고 점근선을 이렇게 먼저 그려 놓은 다음에 그 점근선을 따라가는 쌍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된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쌍곡선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아까 유도했던 과정에 의해서 우변이 마이너스 1이더라도 점근선의 방정식은 동일하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관계식을 이렇게 동시에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운 걸 적용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간단히 풀어볼 텐데요. 자, 교과서의 안내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쌍곡선을 그릴 때 점근선을 먼저 그리면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에 준해서 이제 작도를 한번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것이 a제곱 이것이 b제곱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인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런다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는 4겠고요. b는 2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좀 연습해 보세요. 자, a가 2입니다. 그 다음에 b는 1이니까요. 이러한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면 좀 수월해요. 점근선을 그리기가 좋으니까요. 자, a분의 bx는 결국은 이 사각형의 대각선 기울기가 되니까요. 이게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 자, 그 다음에 그 점근선을 따라가게끔 그리면 되는데 우변이 1이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a, 1, 마이너스 a, a, 0, 마이너스 a,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을 따라가게끔 쭉 붙여서 그려주시면 비교적 정확한 쌍곡선을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뭐 큰 어려움 없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점근선이라는 거, 요거 활용해서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해 두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교과서 문제 또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점 A 1,0을 지난다고 했네요. 1,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직선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네요.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니까 A분의 B가 1이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쌍곡선의 방정식 꾸미려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 1일지 여기 부분을 결정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1,0을 지난답니다. 자, 결국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이런 방식으로 그려질 텐데 1,0을 지날 수 있는 쪽은 이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플러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진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1,0을 지나는 쌍곡선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물론 이제 점근선을 정확히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점근선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1이긴 하지만요. 자, 어쨌든 1,0을 지난다 했으니까 결국 이게 1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 꼭지점에 x좌표를 준 정보죠. 근데 여기는 그 우변이 플러스 1인 걸 아니까 결국 이만큼의 길이가 a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주축 길이니까요. 그래서 a가 1인 걸 쉽게 찾았네요.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b가 결국 또 1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 비교적 쉽게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우변이 1이어야 문제 조건을 만족하니까요. 자,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다라는 쌍곡선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심이 원점에 있는 쌍곡선을 평행이동한 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이 복잡하다면 완전제곱글로 바꾸어 주고 평행이동량의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평행이동 양의 정보는 결국 중심이 원점이었던 것이 평행이동 양만큼 옮겨갔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해도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 각각 두 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평행이동 양을 더해주면 되고요. 초점도 마찬가지고 뭐 큰 어려움 없죠. 아마 이제 문제에서 활용되는 건 점근선일 겁니다. 점근선도 동시에 옮겨간다라는 거, 이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점근선의 교점은 중심의 좌표다라는 것도 문제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점근선도 따라서 움직이고요. 이 두 가지 정도 정보가 아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많이 만나게 되는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인 점근선에서 점근선도 도형의 평행 이동을 적용해 준다라는 거, 중심의 좌표라는 거,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중심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 이거 좀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쌍곡선을 평행이동해도 크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주축 길이는 결국 평행이동과 상관없이 진행된다, 보존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량은 X축 방향 이만큼, Y축 방향 1인 걸 확인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제곱은 4고, B제곱은 9니까 우리는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걸 잘 알잖아요. 계산해 주시면 13이니까 C는 루트 13. 자, 그런데 우변이 1이니까 초점의 원래 좌표는 루트 13, 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3, 0일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평이동량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X의 2, Y의 1만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리를 해보면 초점 첫 번째 것은 루트 13 플러스 2, 1. 그 다음에 다른 초점은 마이너스 루트 13 플러스 2, 1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꼭지점은 뭐 굳이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정분선 한번 보시죠. 정분선은 Y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뭐냐면 여기 제곱이 4니까 A는 2, 여기 제곱은 9니까 B는 3입니다. 원래 이것이 기본적인 점근선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평행이동 양만큼 이동시켜주면 되거든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갔으니까 Y-1로 나머진 그대로 두시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X 대신 X-2라고 두시면 이것이 옮겨진 쌍곡선의 점근선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